안녕하세요. 김 박사의 논문 쓸 결심입니다. 이번 콘텐츠는요, 석사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정과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으실 분을 대상으로 일정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프로포저를 아직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이번 학기에 프로포저를 받는 일정을 한번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컨텐츠는 프로포저를 지난 학기까지 완료하시고 논문 쓰시는 분들, 이번 학기 졸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 홈페이지에 이제 학사 일정이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네, 상반기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홈페이지에 학사 일정이 공유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개강이 있었죠. 그리고 4월, 5월 지나시고 6월 달 둘째 주에 종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는 6월 12일 때쯤이 이제 제본을 최종 제출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일정은 또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박사학위 논문과 다르게 석사학위 논문은 기본 한 번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디펜스를 해야 되고, 아니면 수정 보완을 거쳐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여기 써 있는 본심사를 마감일로 생각하시고 일정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학위 논문은 이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론 및 제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로포절에서 이제 3번까지 하신 거죠. 프로포절에서 3번까지 하시고 교수님들께 이제 의견을 받으셨겠죠. 서론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서론의 충분성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셨을 거고, 이론적 배경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받으셨을 수 있고, 연구 계획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받으셨겠죠. 연구 모형 설정을 코멘트를 받으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수행하시는 건데, 보겠습니다. 이제 작년 12월에 프로포저를 수행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1, 2월은 조금 회사 생활을 편하게 학업을 잠시 잊고 회사 생활을 편하게 하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3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절차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3주 정도는 설문조사나 인터뷰 관찰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연구 계획하신 분들은 설문조사를 준비하셔야 되고,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은 인터뷰나 관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설문조사 준비 때는 설문지를 작성해야 돼요. 그 안에 문항들을 확정하고 뭐 이렇게 허락을 받으셔야 되는 문항들이 있으면 그런 문항도 가지고 오셔야 되고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관찰 준비는 이제 대상자 섭외하는 이슈랑 그리고 질문지랑 관찰지를 작성하는 이슈 등이 있습니다. 3주 정도 이런 걸 준비하시고, 저희 경영 쪽에는 패널 연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종단 연구를 하시는, 네,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기간 동안 조금 데이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데이터를 이해하시고 그 데이터의 분석 방법 같은 것을 조금 공부를 해 두시면서 분석과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문조사나 인터뷰 관찰을 실시하는 건데요. 한 2주 정도, 네, 잘 되면 2주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적어도 2주에서 이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첩되게 일정을 조금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문조사, 인터뷰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코딩, 엑셀에
설문 결과를 코딩한다거나 아니면은 녹음한 인터뷰 자료를 전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사를 하시고 데이터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불성실한 응답을 걸러낸다든지 아니면 무응답을 걸러낸다든지, 인터뷰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맥락이 맞는지, 내가 오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딩하고 데이터를 조금 클리닝하고 정제시키고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이해하는 작업이 한 2주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자료를 핵심 분석을 하는 거를 한 1주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데이터 분석 같은 간단한, 그러니까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간단한 자료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 앞단에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게 구조방정식이다. 그리고 뭐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구조방정식이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신 다음에 이제 그 자료에 대한, 네, 그 자료를 분석하시면 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이제 그 아래에 문장으로 기술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4월까지 다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5월 달에는 결론 및 제언 부분을 작성을 하시는 단계가 오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 되게 분절을 해가지고 연구 결과 기술하시고요. 결론 및 제언 파트 작성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다 조금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는 거고, 프로포절에서 어, 로마자 1, 2, 3 작성한 것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거죠. 원고는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주축, 이 프로세스, 여기서는 연구가 결과 기술을 시작해야 되고 결론 및 제언도 이쯤은 작성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는 결론 및 제언 파트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점검,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참고 문헌도 이제 제대로 다 기입이 됐는지, 서식에 맞게 기입이 됐는지, 그리고 참고했는데 누락된 건 없는지, 참고했었다가 나중에 빠진 거, 최종 문헌에서 빠진 거가 기입되어 있진 않은지, 이렇게 참고 문헌 정리까지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참고 문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교수님께 이 심사본, 저의 최선을 다한 논문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드려야 돼요. 심사하기 한 적어도 일주일 정도 전에는 교수님들께 보내드리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교수님께 검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전까지, 심사 일정 픽스된 심사 일주일 정도까지는 교수님께 이제 전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 논문 발표한 자료도 조금 5월 말쯤에 만드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5월, 그러면 이제 5월 말쯤에 학위 논문 심사, 석사학위 기준이에요. 학위 논문 심사를 이제 이쯤에 하셔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심사를 받으시고 나서는 교수님들께서 책을 잔뜩 접어 오실 거예요. 수정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수정하고 내 논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이제 6월 첫째 주, 둘째 주 단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일 정도의 최종 제출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정이 10일이라고 학사 일정에 나와 있기는 한데 정확한 일정은 그래도 계속 대학원 공지를 계속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6월 12일에 논문 제출 마감이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스케줄이기 때문에 저 일정이 조금 달라진다면 앞뒤로 이 일정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사 일정을 기반으로 한 스케줄은 이 정도인데 실제 스케줄은 선생님들이 공지사항이랑 교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런데요.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교수님과의 논의는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료 분석할 때 교수님께 보고 드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고 논의할 부분 논의하고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도 교수님께 보고 드리고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론 및 제언에서 저는 이 결과를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교수님이랑 또 논의를 막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 계속 점검을 받으시면서 지도 교수님께 점검을 받으시면서 완성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석사학위 일정은 이 정도로 계획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공식 심사가 2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일정을 가집니다. 네, 이게 지금 프로포절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가정하에 나온 스케줄이기 때문에 조금 이 단계별로 충분하지 않고 타이트하긴 한데 네, 여기 앞단에서 이미 많이 뭐가 진행되신 분들, 프로포저를 2학기 전에 했다 하신 분들은 진행 사항이 더 많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퀄리티를 높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30분? 반 페이지 정도씩 꼬박꼬박 조금씩 계속 써 나가는 그런 꾸준함이 학위 논문에서는 필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논문이 어느 날은 굉장히 술술 써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한 문장이 안 써져서 몇 시간을 버리기도 하거든요. 논문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3시간을 투자하면 6장이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 연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연구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 꾸준함이라는 근력을 몸에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학위 논문이 지도 교수님의 도움을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더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리드하는 나의 논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진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이제 배우고자 하는 자세 네, 이런 게 조금 필요한 과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교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조언에 많이 의지를 하고 기대하는 바도 선생님들께서 많으실 거예요. 나 하나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교수님이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의 석사학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끌어나가면서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는 거지? 좀 구체적으로 교수님께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의 석사 논문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많이 계속 작성하고 논문들 읽으면서 내용을 추가하고 교수님께 논의하고 싶은 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배움의 자세, 학습의 자세를 갖고 조금 논문을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한 논문을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말씀 주시고요. 원하시는 콘텐츠도 댓글에 말씀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